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그야말로 지방정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많은 또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 예정이고 또 실제로 뒤따르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이 토론 시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나와주신 분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민규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허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키워드로 구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구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1차 재정분권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주권 그런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구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받아서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29금 성인 인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표현도 19금이라는 표현 쓰는데 29금이라고 이게 하셨어요. 지방 대략적으로 한 30년, 29년, 30년 이렇게 지금 흘렀거든요. 네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그 정도 흘렀기 때문에 29금 뭐 성인 인증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 성인이 됐지만 뭐 분가를 못하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분가를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런 의미에서 29금 성인 인증이다. 예. 네,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님. 예, 저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문장을 골라봤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 멉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한계도 있었고 주민 주권이 강화되지 못하고 또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뭐 이런 제도적인 한계들을 이제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의미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문장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자,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 개정안 다루면서 저희가 크게 나눠보면 지방의회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 또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에 있어서 좀 힘이 실리는 부분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짚어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교수님?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부장적인 지역 내에 있는 가부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95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동시지방선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뭐 한 30년, 25년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시기까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은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그 의사결정에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를 볼 때는 의회에게는 도장을 주고 그다음에 단체장에게는 집행부에는 통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을 꺼내 쓰려면 의회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워낙 단체장이 강한 상태에서 이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도장을 찍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될 주민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적인 그 지방자치를 한번 실현해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국장님.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진 의미는 조금 더 저는 남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율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부분 당연한 거고요. 의회가 사실은 지방의회들이 이번 법 개정 이후에 굉장히 환영 성명들
전국적으로 네네.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권한과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의회들이 이제는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이제 더 이상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데 이제는 핑계 댈 것 없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 그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힘이 실리는 만큼 한편으로는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 책임감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예. 문제인 거죠. 예. 뭐 지방의회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 어떤 것들 있는지 간략하게 또 교수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지방의회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방자치 초기부터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그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나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무 직원들의 인사권조차도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서 네. 단체장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직원들이.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의장이 가져옴으로써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의회에 그 충성하는 네네. 일종의 의회의 이해와 일치하는 그 사무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의회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미약하지만 전문성 강화, 그러니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에 네. 어떤 길을 열어줬다. 그다음에 이제 겸직에 예.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화시켰다. 겸직이 이제 금지되는 것에 대한 예, 것인가요? 예. 그럼? 겸직 금지 조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네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제일 이제 먼저 1번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네. 인사권 독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인데 이게 그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네. 네, 허 의원님. 아까 교수님이 이제 통장과 도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듣는데요. 네. 단어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갈 길이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권 독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이 인사권 독립인데요. 예. 결국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보니까 예. 전문위원실에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뭐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근무를 하고 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 네. 그러다 보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의회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제대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가장 필요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사권 독립이 된 부분은 의원으로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이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사무처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데 네. 그렇게까지도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부연 예. 설명을 드리면 예.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네. 네, 어쨌든 어느 위치의 승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한다든가 대안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도가 인사권 독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소위 말해서 옆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구체적인 안이 다 확정되지는 않았죠. 네, 아직 뭐 예. 시행령 속에 담겨야 되는데요. 어쨌든 22년 말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3년 말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23년 말 되면 의원 2명당 1명의 이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보충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들은 이 인원수보다도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어떤 형태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 이걸 꾸밀 것이냐 이 예.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꾸린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게 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이렇게 대의기관의 의원들은 제일 최고의 덕목은 전문성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시각, 네. 상식적인 판단, 네. 그 국민이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안목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뽑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문성이에요. 그 전문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잘 꾸려진 전문 인력들, 보좌진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을 때 사실 예. 이제 지방 의원들이 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입법조사처나 뭐 예산정책처나 뭐 이런 다양한 아주 막대한 인력들이 있고 보좌진도 빵빵하게 꾸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번 계기로 아주 좋은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서 예. 그 부족했던 전문성을 좀 충원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이 채워지면 일을 또 확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질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예.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은 이 정책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부분은 굉장히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개인별 보좌관 형태가 아니라 공동의 입법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그러한 능력과 사실은 경력을 가진 이들이 제대로 그 자리에 채용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정해진 건 굉장히 이제 취지와 지향 정도가 정해진 것이고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네. 그 채용 과정이나 이러한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제대로 같이 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과정들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2명당 1명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네네. 그 정도만 돼도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뭐 의원으로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맞지 않고요. 예. 2명당 1명이면 좀 우리가 의원들이 흔히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쌍쌍바냐. 그러니까 2명의 일을 한 분이서 보좌를 하는 부분은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정치라는 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는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어떻게 꾸미고 의회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예.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최 국장님. 예. 자칫 이 전문 인력이 채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이 자리가 뭐 공동으로 같이 도움을 받는 자리긴 하지만 뭐 지방의회 정당이나 의원들이 선거 공신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사실은 우려가 지금 굉장히 예.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대로 된 자격 또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자칫 이 자리가 뭐 의회에 의원들의 사적인 역할을 도와주는 자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단속하고 그렇게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뭐 원칙 같은 것들을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 그러한 과정도 올 1년 내내 진행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의원들의 특성상 뭐 단체장이라고 안 그런 법이 없지만 의원들의 특성상 이제 본인의 어떤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 예.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도 제일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이제 구체적인 걸 알 수 있고, 뭐 가능하면 행정안전부는 공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용해서 활용하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큰 고민은 이제 그 의원에게 충성하는 개인적인 어떤 인맥으로 네네.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냐, 예.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네. 예. 네네. 어쨌든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의원들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뭐 보좌관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도민에게 더 나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차 진행하면서 우려스럽지 않게 일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겸직 금지가 좀 구체화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어떠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겸직 관련해서 이 부분 누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 최 국장님. 겸직 금지의 뭐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겸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의무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지방의회별로 자체적인 규칙이나 회의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서
알아서 그냥 공개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지방의회 스스로 달라진 책임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다른 기초의회는 제가 잘 상황을 모르겠지만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다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구 노력 속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겸직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의무 조항으로 하다 보면 의회가 의정을 활동하는데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에 대한 어떤 조항은 거의 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하고도 동일한데 구체화됐다는 영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 류의 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라는 측면과 공개 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가 주는 뭐 의미도 책임감도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 공개 자체뿐 아니라 이것들을 운용하는 방식, 의회 안에서의 방식이나 뭐 그 철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해 사실은 좀 공교롭게도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모두 의원 겸직과 이에 따른 이해 충돌로 인해서 원구성을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 겸직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공개뿐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의회 차원에서 겸직과 이에 따른 이해 충돌의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사실 이 공개라는 명시 조항이 생긴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의 문제는 역시 의회가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에서 담보해낼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 그 밖에 또 이 의회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은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 가능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것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지방 자치 입법권이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입법권의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시행령, 대통령령, 또 여타의 하위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할 수 없게끔 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례는 앞으로 이제 시행령이나 대통령과 준하는 그 동등한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준 것이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담겨 있는 자치 입법권의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권한 확대가 되겠네요. 지역장님. 저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현재까지는 의무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된 의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이야기를 하면서 제19 감싸기 한다,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제 내부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민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문이라는 조금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윤리특위에 요구하고 혹시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재심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는 또 그런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발 늦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했는데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겸직 문제 같은 것도 윤리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개 필치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제 민간위원들을 적절한 민간위원들을 잘 선정해서 이제 그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좋은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좋은 어떤 활용 네. 도구로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잠깐 다뤄본 내용들 중에서 아까 이제 최 국장님도 겸직금지 공개와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하셨었는데 좀 우려가 된다라든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의된 내용들은 이제 개선하거나 저희들이 네. 시행령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사권 독립이 문제에서 저 기초와 광역 의회가 있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시행령이 나오면 인원이 기초나 광역이나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번 자치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다라든지 또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완돼야 될 점들 혹시 한두 가지 생각하시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최 국장님. 저는 이제 의원 징계 관련해서 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를 보면 경고, 사과, 30일의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경고, 사과는 뭐 실질적인 징계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예. 제명 같은 경우는 뭐 재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이 30일의 출석 정지인데 이것을 국회처럼 경중에 따라서 90일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라라는 요구를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들이 담아지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징계 기간 동안에는 의원 수당에 대한 감액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징계로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요구해 왔는데 이 네. 부분들이 누락된 것은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아쉬움보다도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만족스러운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와 관련한 주민주권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의제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방 의원들과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이 갈릴 때 예. 강화된 주민주권, 그다음에 강화된 의회. 예. 이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 협조하고 잘 협력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우 좋은데 예.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지금 이제 이런 건 법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의원님들은 사실 결정권자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주민들은 내가 주권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요 두 분이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자리로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대의제 국가라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화된 주민주권 부분을 어떻게 의회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모든 이제 지방의회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잠깐 덧붙여야 되겠는데요. 예.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언제든지 의사결정권은 도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가 정치가 국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를 보면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이 마이너리그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꼭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그 내용과 여러 가지 이제 염려되는 측면들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한 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주권 강화라는 부분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최진혁 전 같은 경우 이제 모두에서부터 그런 부분의 의미를 좀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주민주권 강화 부분에는 특히 그동안 주민이 여러 가지 행정의 결정에 참여하라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을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수님 이제 풀어주시겠지만 예. 이 주민 참여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것들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이제 새로 성립되고 또 자리 잡게 된 계기이자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안에 이 주민주권 강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교수님께 역시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주권 강화라는 표현에서 일단 좀 지금 이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분들께서 주민주권은 뭐냐라고 네. 생각하실 것 예.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주민주권이라는 표현은 헌법적으로 볼 때는 저는 맞지 않는 표현일 거다. 예. 왜냐하면 주권자로서는 이제 주민이 아니라 국민이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주민주권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민 주도로 조례를 발안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어떤 상한 규정을 굉장히 이제 낮췄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주민 조례 발안이나 주민 감사, 주민 소송 이런 거에 대한 청구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는 담겨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의 변화는 과거의 1항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것들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1항을 이제 과거 1항을 2항으로 바꾸고 예. 1항에 새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예.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언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그게 이번에 하는 이제 들어갔다는 예, 것이죠. 예. 이제 개정된 거 안에서는 1항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 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감히 주민자치회의 조항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저는 가장 핵심 조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굉장히 거죠? 예. 안타깝고 사실은 예.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래 더 취지를 살리려면 예. 이 조항이 꼭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또 법안 소위 과정에서 통째로 사실은 관련된 조항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들을 들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뭐냐, 예.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의 논란을 되풀이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 또 그것들의 요구들을 국회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가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이고 주민들의 열망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놓기 싫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외면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계속적인 개정안에 대한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항들이 현재 13년부터 8년 넘게 시범 사업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식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법 내의 의무 조항으로 또 필수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제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또는 이제 주민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규모는 너무 넓어요. 인구도 많고. 예.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읍면동 수준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상정하고 이제 거기 하에서 어떤 의사결정, 일정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 변화 중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참여할 권리로 바뀌었다. 예. 혜택받을 권리에서의 그 참여의 권리와 이제 이렇게 아구가 맞는 네네. 이렇게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단체장이나 그러니까 시장 군수님이나 뭐 의원님들 앞에 놓고 잔소리하는 걸로 그걸 참여라고 생각하고 뭐 해놔라, 도서관 줘라, 뭐 이런 걸 이제 참여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간혹 네네.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의 주민자치, 그 주민 참여, 이 참여라는 표현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오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쓸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눈이 오면 수화기를 들고요. 빗자루를 드는 게 아니라 시청에 전화를 해요. 눈을 치워라. 네. 이렇게요. 이런 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회가 그런 부분, 마을의 문제들, 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마을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네네.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서 주민자치회는 매우 중요한데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도에 시행이거든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에 시행되게 돼 있는데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아마 주민자치회가 삽입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주민 주도로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제가 아까 표현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주민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고 뭐 폐지하는 것을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권한이 설정이 됐나요? 예, 기존의 조례 개폐 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일정 주민수 이상이 연설을 통해서 직접 의회에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시 의회에 제출돼서 이것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이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라, 제정해라 이런 요구들을 직접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의회가 늑장 부리고 있고 자치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이러한 필요성들을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뭐 규정이고 또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작년에 이제 농민 공익수당이 주민 발의로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통과된 조례인데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조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내게끔 돼 있던 건데 의회에 이제 아마 세부적인 시행령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시행령이 나오면 의회에 직접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과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정까지 다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민 주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이 아니라 별도 법으로 만들게 그렇죠. 별도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간단하게는 언급이 돼 있었고 가능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미미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학교 급식 조례나 전국적으로 볼 때요. 학교 급식 조례나 뭐 어떤 축사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사례로 친다면은 많이 있는 사례들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제 뭐 학교 급식 문제 이런 것들처럼 주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네네.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심사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은 있는데 이게 별도의 법안으로 법률로 정해진다는 의미는 이걸 단순히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중요하게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이 주민 발안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요소들이 법률로서 제대로 규정하고 또 강제 조항을 통해서 이것들이 조례는 사실은 때에 따라서 강제 조항적인 성격이 좀 네네.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사실은 취지는 담겨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것들이 속도를 내서 제대로 결정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들을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다 보니 이것들을 계속 푸시할 수 있는 과정들이 또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도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지방자치법 전국 개정안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도 눈슬기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습니다만 결국은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주민들 스스로라든지 이런 제도를 수용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결국은 가져가 나가야 되겠다. 자치 역량을 소위 말하면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라고 그러면 핑계고요. 이제 의원들 스스로가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겠는데 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원 됐을 때 또 선거운동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의원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선거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정 능력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도는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높여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인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조항이 생겨서 정말 이제 구성이 잘 되었다고 해도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으면 또 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 시민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적극성을 띠는 사실은 그런 전제 과정이 필요하지 아무리 제도적인 법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이러한 주민 참여가 없이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그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일 수 있지만 의회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 길은 열렸다. 근데 잘 할지 못할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예. 그 역량 강화라는 부분도 그냥 한마디로 탁 잘라서 역량을 이렇게 하면 역량이 강화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의 문제는 그 현장 안에 있거든요. 이 전문가가 그냥 코멘트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거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거기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에요. 그 시각에서 출발해서 고민을 하면 충분히 역량은 개발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절로 생기는 건 역량이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세 분께 마무리 발언 기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좀 과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 듣고 아니면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의회와 주민 요 두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된 게 기관 구성의 다양화 이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변화거든요.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구성이라는 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형태의 기관 구성이에요. 집행부에 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고 요 형태인데 아직 안이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다양화시킨다고 할 때 단체장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생각하면 단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는 있어요.
주민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됐던 의회와 어떤 그 주민의 중요성은 요 기관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이 두 세력이 잘 합심만 하면요. 단체장 없는 지방 정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큰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겁니다. 아,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의원님.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민 투표에 의해서 기관 구성의 형태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안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단위의 TF팀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논의가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와 이제 협의하면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들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네. 내년도 1월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올 1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도 지금까지 나눴던 수많은 것들을 사실은 시행령에 따른 뭐 결정도 있지만 조례로 많은 것들을 결정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만 혹은 지방의회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주권 강화라는 측면이 훨씬 더 빛나려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목소리 또 시민단체나 다양한 관심 있는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1년이 사실은 시행될 내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많지만 32년 만에 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의 변화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시작이고 주민자치에나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정안들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직접 우리의 삶과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할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의견을 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 안에서 시민단체들도 함께 다양한 목소리 내고 또 청취하고 하면서 의회나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컬러링 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아주 세밀한 그림, 밑그림 그려져 있고 거기 색연필로 칠하는 그런 이제 아주 컬러링 북 같이 유명한 책도 있고 뭐 태블릿 쓰시는 분들도 다 앱으로다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 지방자치 시대는 그런 컬러링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아주 작은 영역까지 다 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 색칠로만 지방정부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그 밑그림이 굉장히 옅어졌거나 아니면 빈 종이를 준 겁니다. 종이 크기도 키워졌어요. 그리고 색연필도 훨씬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을 준 겁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런 내용인 겁니다. 멋있는 그림을 준 게 아니에요. 멋있는 그림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는 주민, 의원, 단체장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준 거다. 그걸 그리고 못 그리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님. 토론에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의회에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코로나 시대 우리 도민들께서 설 명절이 왔지만 설 명절 같지 않은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좀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결국 오늘 함께 토론해 보니 길은 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과연 그 길을 꽃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지방의회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